코카콜라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만년 2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브랜드. 서로 로고 떼고 붙으면 맛으로는 자신 있다는데 가격까지 훨씬 싸게 판매하는데도 결국 코카콜라를 넘어서진 못했는데요. 이 브랜드, 사실은 코카콜라보다 매출이 2배는 많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브랜딩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브랜드는 펩시입니다. 케일럽 데이비스 브래드햄은 1867년 5월 2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신커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능했던 브래드햄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의사가 되기 위해 메릴랜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녔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는 지역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는데요.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파산하며 집안의 경제적 위기로 브래드햄은 의학 공부를 중단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국 파트타임 경험을 살려 뉴베른 시내에 미들 스트릿과 폴록 스트릿 보퉁이 약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약국에서는 소화보조제, 자양강장제 등 약사 자신만의 음료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땐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1893년 설탕, 물, 카라멜, 레몬오일, 육두구 및 기타 천연 첨가물을 혼합하여 만든 음료를 출시했는데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름은 브래드 드링크였죠. 그렇게 브래드 드링크는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1898년 8월 28일 브래드햄은 음료 이름을 펩시콜라로 바꿨습니다. 단순한 청량 음료가 아니라 소화를 돕는 음료라는 의미를 담아 소화효소 펩신에서 이름을 따온 거였죠. 실제 성분에 펩신이 들어있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02년 말에는 약국 뒤편에 펩시콜라 컴퍼니를 세우고 음료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약국 전체 매출 대부분이 콜라로부터 나왔거든요. 판매량이 어느 정도였냐면 말이죠. 당시엔 콜라를 음료 형태로 판매한 게 아니라 시럽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고객들은 시럽을 구매해서 탄산수나 물에 타먹는 형태로 소비했습니다. 그런 시럽이 1904년까지 2만 갤런이 팔렸습니다. 다 제조된 음료가 아니라 시럽만 2리터 페트병으로 3, 4만 병이 팔렸다는 거죠. 회사를 따로 차릴만 하죠. 그런데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설탕의 가격이 치솟게 된 거죠. 파운드당 3센트였던 설탕이 28센트가 됐습니다. 콜라의 주 재료는 설탕인데 이 설탕 값이 오르니 당연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브래드햄은 설탕이 앞으로도 더 비싸질 거라는 생각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설탕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설탕을 사들였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설탕의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 투자 실패로 펩시콜라는 1923년 5월 31일에 공식적으로 파산하게 되죠. 이때 브래드햄이 코카콜라에 펩시 인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서 어쩔 수 없이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이후 1931년 루프트캔디사의 찰스 커스에게 펩시가 넘어가고 브랜드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가격 전략이었는데요.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경제 대공황 시기였다는 점, 그리고 시장 점유율 1위인 코카콜라가 6온스짜리 병에 담긴 콜라를 5센트에 판매한다는 점을 노려 코카콜라의 2배인 12온스짜리 병에 음료를 담아 5센트에 판매하기로 합니다. 가격은 같은데 양이 2배였던 거죠. 동시에 CM송을 만들어 라디오로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를 니클송이라고 불렀는데요. 니클은 미국 5센트짜리 동전을 부르는 말로 같은 5센트인 코카콜라보다 2배 많다는 내용을 어필하는 노래였죠. 그렇게 니클 전략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은 펩시는 매출이 11배나 오르게 됐고 이 성공을 맛봐선지 지금까지도 저렴한 전략을 펼칩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펩시와 코카콜라의 공장 출하 가격을 비교해보면 코카콜라가 35.7% 상승할 때 펩시는 12.3%만 오를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값싼 전략을 펼치며 코카콜라를 추격했던 펩시인데요. 그래도 만년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돈을 2배나 잘 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콜라 하면 코카콜라인데 말이죠.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더 잘 나가는 이유는 바로 스낵입니다. 한 번도 코카콜라만큼의 점유율을 달성해보지 못했던 펩시는 아예 다른 사업으로 확장해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965년 펩시는 미국 국민 감자칩 브랜드 프리토 레이를 인수합병시킵니다. 사람들이 음료를 마실 때 꼭 과자를 같이 먹는다는 사실을 캐치한 거죠. 그렇게 세기의 단짠 조합이 완성되는데요. 도리토스, 치토스, 레이즈, 썬칩 등 인기 과자들과 콜라의 만남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1998년에는 잘 알고 계시는 트로피카나를 인수했고 2001년에는 퀘이크 오츠를 합병해서 스포츠 이온 음료
게토레이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확장에 확장을 거듭한 끝에 펩시는 23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F&B 기업 기준 네슬레 다음 가는 두 번째로 큰 식음료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엔 펩시가 거의 항상 코카콜라보다 매출이 높았는데요. 2023년 실적 보고 기준으로는 펩시 매출이 약 91억 달러, 코카콜라 매출이 약 43억 달러로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2배도 넘는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죠. 아무리 그래도 본업인 콜라에서 계속 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분이 나쁘죠. 사업을 확장했어도 계속해서 콜라 시장에서 코카콜라에 도전합니다. 펩시는 1975년부터 과감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는데요. 이름하여 펩시 챌린지. 눈 가리고 맛으로만 승부 본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펩시가 더 맛있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코카콜라를 더 좋아하는 건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니 이제부터 순수하게 맛에 집중해서 펩시를 마셔라 라는 뜻을 담은 캠페인이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펩시는 여러 광고 전략을 통해서도 코카콜라를 저격했어요. 마약을 하지 말라면서 코카인과 발음이 같은 코카콜라, 코크를 마시지 말라는 광고를 내놓는가 하면 꼬마아이가 작은 키 때문에 자판기에서 펩시를 뽑지 못하자 코카콜라를 2캔 뽑아 그걸 발판 삼아서 펩시를 뽑는 광고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스토리라인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비교 광고의 대표 예시로도 불리죠. 하지만 이런 광고를 아무리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소비자들은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시 브랜드의 힘이죠. 요식업 전문 매체인 매시드가 2021년에 전 세계 36,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4%가 코카콜라를 더 좋아한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가 그냥 콜라였다면 이제부터는 TOP, 아니 제로콜라의 시대죠. 2018년 기준 2천억 원 이하였던 제로탄산 시장이 2023년엔 약 1조 1천억 원, 5년간 5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냥 콜라는 안 마시고 제로콜라만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시장에서 펩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국내 제로탄산 시장에서는 펩시가 코카콜라를 점유율 면에서 앞섰습니다. 정확하게는 펩시를 납품하는 롯데 칠성 음료가 칠성 사이다와 펩시 제로를 앞세워 코카콜라를 앞선 거지만요. 2021년 펩시 제로 라임이 출시된 이후 제로콜라 시장에서 펩시의 점유율이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국내 기준 90%가 넘던 코카콜라의 점유율을 50%대까지 떨어뜨렸을 정도로 말이죠. 그만큼 성장세가 무서운 펩시의 제로 라인인데요. 그래서인지 새로운 변신을 하는 중입니다. 올 봄부터 적용될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펩시 로고가 오리지널 펩시에 파란색 캔이 떠오른다면 새로 적용될 로고는 펩시의 미래를 책임져줄 제로 라인과 닮아 있습니다. 워드마크도 지구본 심볼 라인도 검은색으로 볼드하게 처리하며 젊은 감성을 강조했고 무엇보다 검은색 바탕에 제로 패키지와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신하는 거죠. 이번 리브랜딩 누가 봐도 제로라인의 인기에 힘입어 제로콜라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앞으로 제로콜라의 소비량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콜라 전문가들이 가득한 이 펩시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나 빠른 리브랜딩을 보여준다니 정말 트렌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인데요. 그만큼 코카콜라를 제대로 이겨보고 싶다는 뜻이 아닐까요? 미래에 일반 콜라가 사라지고 제로 콜라만 남는 세상이 온다면 그때는 펩시가 코카콜라의 위에 서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펩시와 코카콜라 중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펩시 이야기였습니다.